아침마다 양파즙 한 잔을 꼭 챙겨 드시나요? 된장국, 볶음, 장아찌 등 어떤 음식에도 빠지지 않는 양파. 몸에 좋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드시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게 열심히 챙겨 먹었는데도 속이 자꾸 더부룩하고 혈압은 그대로이고 심지어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까지 먹었는데 왜 좋아지지 않을까? 어디선 좋다던데 왜 나한텐 더 안 좋은 느낌이지? 양파를 이렇게 먹어도 괜찮은 걸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식탁 위에 올려진 그 흔한 양파가 건강을 해칠 수도 혹은 지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놀랍게도 우리나라 60대 이상 인구의 70% 이상이 양파를 잘못 섭취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이들은 매일 양파를 먹고 있음에도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넘게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 환자들을 진료해온 내과 전문의 김정우입니다. 수많은 환자분과 함께한 오랜 시간 동안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반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접하는 식재료 양파가 몸의 변화를 끌어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음식 재료로만 여겨졌던 양파가 때로는 혈압을 안정시키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며 심장과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자연 속의 약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제 친할머니는 급성 심장 질환으로 입원하셨습니다. 약물 치료만으로는 호전이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러나 제가 연구한 양파 섭취법을 따르신 후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현역히 안정되었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편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의학계조차 말하지 않는 양파의 놀라운 효능과 양파가 생명을 살릴 수도 혹은 해칠 수도 있다는 진실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실제 적용해온 건강을 살리는 양파 섭취법을 공개할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저 식재료로만 여겨졌던 양파가 어떻게 심장을 지키고 혈당을 잡고 몸속 염증을 줄이는지, 그리고 대부분 사람이 왜 그 효과를 전혀 못 보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세요. 많은 분이 양파는 무조건 많이 먹기만 하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합니다. 양파는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진료하던 환자 중 71세 김영자 씨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자 씨는 매일 양파즙을 3컵씩 마셨습니다. 건강해지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죠. 하지만 신장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고 결국 투석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양파 속 칼륨 때문입니다. 양파는 칼륨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에게는 이 칼륨이 오히려 독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맞지 않게 양파를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파는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첫째, 양파는 자른 직후에 바로 조리하지 말고 최소 15분 정도 기다렸다가 요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파 속에 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공기와 반응하여 활성화되는데 바로 조리하면 이 중요한 성분이 거의 생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리신은 혈압을 낮추고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핵심 물질입니다. 대부분 이 점을 모르고 양파를 자르자마자 냄비에 넣습니다. 그러면 결국 약이 될 수 있는 양파를 그냥 섬유질 덩어리로 만들어버리는 셈이죠. 둘째, 양파 껍질은 절대 그냥 버리면 안 됩니다. 양파 껍질에는 케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심혈관 질환, 고혈압, 일부 암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양파 껍질은 잘 씻어 그늘에서 3, 4일 말린 뒤 믹서기로 가루로 만들어 밥이나 국에 뿌려 먹으면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수십만 원짜리 영양제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양파는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좋은 음식은 아니라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신장 질환이 있거나 혈액을 묽게 하는 약 와파린 등을 복용 중인 분들은 양파 섭취 전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양파의 효능은 강력한 만큼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했을 때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하고 실천하신다면 양파는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수호자가 될 것입니다. 그저 그런 반찬 재료가 아닌 삶의 질을 바꾸는 지혜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양파는 수천 년 전부터 자연이 만든 약으로 불려왔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건설 노동자들이 체력 보강을 위해 양파를 먹었고, 중세 유럽에서는 감기와 염증 치료제로 쓰였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왜 현대의학에서는 양파의 효능을 잘 다루지 않을까요? 제가 직접 병원 현장에서 겪은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로서 약을 처방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의료 시스템에서는 부엌에 있는 식재료로 병을 고친다는 개념이 비주류로 여겨졌습니다. 양파처럼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연식품은 돈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임상 현장에서 약보다 강한 효과를 보여준 양파의 사례들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잊을 수 없는 환자 한 분이 계십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64세 김정환 씨는 은퇴 후 꾸준히 등산과 걷기를 즐기는 분이었지만 갑작스럽게 숨이 차고 가슴이 조여오는 증상이 반복되면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고지혈증과 초기 협심증 소견이 나왔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는 260에 육박했습니다. 생활 습관은 나쁘지 않았지만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고 평소 양파는 거의 드시지 않는 분이었죠. 저는 양파 중심의 식이요법을 권했습니다. 하루에 양파 반 개를 수평으로 썰고 시 15분간 공기 중에 그대로 두었다가 들기름에 가볍게 볶아서 저녁 식사에 곁들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양파 껍질은 따로 잘 말려 믹서기로 가루로 만들어 아침마다 미음이나 샐러드에 뿌려 먹게 했죠. 2달이 지난 후 놀랄 만큼 개선되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192로 내려왔고 가슴 통증 빈도도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얼굴빛이 밝아지고 식욕도 되살아났습니다. 진료실에서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바꾼다고 달라지겠나 싶었는데 양파 하나로 몸이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 사례처럼 양파는 단순히 혈압 조절에만 좋은 식품이 아닙니다. 체내 염증을 줄이고 혈중 지질 수치를 개선하며 간 건강과 면역력 향상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양파의 주요 성분인 알리신 케르세틴 플라보노이드는 심혈관 질환, 당뇨, 고지혈증, 그리고 일부 암 예방에 있어서도 상당한 효과를 보인다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합니다. 특히 이 성분들은 양파를 잘게 썬 뒤 공기와 충분히 접촉시키고 적절한 온도로 조리할 때 흡수율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즉, 양파의 건강 효과를 끌어내려면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가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양파는 약보다 정밀하게 먹어야 합니다. 지금 식탁에 올라와 있는 평범한 양파 한 개가 건강의 흐름을 바꾸고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많은 분이 양파를 그냥 음식 재료 중 하나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파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제대로만 먹는다면 몸의 균형을 회복시켜주는 일상 속의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양파의 주요 효능부터 짚고 넘어가 볼까요? 양파 속에는 알리신이라는 황화합물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확장하고 혈전을 예방하며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강한 항균 작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케르세틴이라는 항산화 물질은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낮춰주어 심장 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와 같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또 문제는 이런 좋은 성분들이 올바른 방식으로 섭취하지 않으면 거의 흡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조리법은 양파의 효능을 절반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양파를 섭취할 때 다음과 같은 실전 원칙을 꼭 지키라고 강조합니다.
첫 번째 자른 후 반드시 공기 중에 15분 이상 두기. 양파를 자른 후 바로 요리하면 알리신이 거의 생성되지 않습니다. 양파는 공기 중 산소와 접촉하면서 알리나제 효소가 작용하여 알리신을 만드는데 이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조리하면 건강에 좋은 성분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껍질은 말려서 가루로 활용하기. 양파 껍질은 많은 사람들이 버리는 부분이지만 사실상 가장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케르세틴이 속살보다도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껍질은 깨끗이 씻은 뒤 그늘에서 말려 믹서기로 가루로 만들어 보세요. 밥국, 샐러드 위에 톡톡 뿌려주기만 해도 간편하게 항산화 영양소를 챙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물에 삶기보다는 기름에 가볍게 볶기. 양파를 물에 삶으면 수용성 영양소가 빠져나가고 체내 흡수율도 낮아집니다. 반면 들기름이나 올리브유 같은 건강한 지방과 함께 볶으면 지용성 영양소 흡수율이 훨씬 높아지며 알리신과 케르세틴의 작용도 극대화됩니다. 일본 고베대 영양학과 연구팀에 따르면 들기름에 볶은 양파는 그렇지 않은 양파에 비해 케르세틴의 체내 이용률이 최대 50%까지 증가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네 번째, 적당히가 중요합니다. 양파는 건강식품이지만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과잉 섭취할 경우 속쓰림 위장 자극 신장 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복용 중인 분이나 신장 질환자 윗궤양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섭취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양파는 아는 만큼 효과를 보는 식품입니다.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아무렇게나 먹으면 그저 향이 강한 채소일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이 정보들을 알고 실천에 옮기신다면 당신의 식탁은 약국보다 강력한 건강관리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양파는 정말 놀라운 식품입니다.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조절하며 염증을 줄이고 심장과 간 건강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누구나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먹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저는 양파를 잘못 섭취해서 건강을 해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67세 박미정 씨는 TV에서 양파즙이 혈압에 좋다는 정보를 접하고 매일 아침 공복에 큰 컵으로 한 잔씩 양파즙을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속이 개운하고 얼굴이 화끈거리는 느낌이 좋았다고 했지만 속쓰림이 심해지고 잠을 자다가도 속이 아파 깨는 일이 생겼습니다. 진료를 통해 확인해 보니 원래 윗궤양 증상이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공복에 양파즙을 지속적으로 섭취한 탓에 위 점막이 강하게 자극받았고 내시경 검사 결과 위벽 손상과 역류성 식도염 소견까지 나왔죠. 좋다고 믿고 실천한 일이 오히려 건강을 해친 것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양파는 약처럼 효과가 강한 만큼 체질과 상황에 따라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분들은 양파 섭취에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복용 중인 분들. 양파는 자체적으로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작용이 있어 와파린, 아스피린 계열의 약과 함께 복용할 경우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 양패는 칼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정상인에겐 문제가 없지만 신장이 약한 분은 칼륨이 체내에 축적되어 부정맥 심장, 마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윗궤양이나 위염이 있는 분들. 양파는 자극성이 강한 채소입니다. 공복에 생양파 또는 양파즙을 마시면 위벽을 심하게 자극해 통증이나 염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수술 예정이거나 회복 중인 분들. 양파는 혈액순환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수술일 2주 전부터는 섭취를 줄이거나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 양파 속 일부 황화물은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과 기능에 간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완전히 금지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섭취량 조절과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이 이런 주의사항을 무시하고 양파는 무조건 좋은 음식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음식은 체질에 맞게, 목적에 맞게 적절한 방법으로 섭취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좋다고 믿고 드셨던 양파가 혹시 불면증이나 속쓰림 피로의 원인은 아니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만약 그런 증상이 있었다면 섭취 방식이나 시간대 양을 조절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파는 생명을 살릴 수도 있지만 무심코 먹었다가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두 얼굴의 식품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 양파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세 가지 기적의 양파 요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항산화와 혈관 청소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양파 껍질 가루 만들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음식 준비 과정에서 버리는 양파 껍질. 사실 이 껍질에 우리 몸을 살리는 놀라운 성분이 들어있다는 걸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양파 껍질에는 속살보다 훨씬 많은 양의 케르세틴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벽을 청소하고 고혈압과 고지혈증은 물론 심장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만드는 과정도 매우 쉽고 간단하니 누구나 집에서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노란 양파나 보라 양파 껍질을 깨끗하게 준비합니다. 농약 잔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산 유기농 양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을 손질할 때는 알맹이를 다듬듯 부드럽게 떼어낸 다음 흐르는 물에 잘 씻어주세요. 그런 다음 햇볕이 직접 닿지 않는 그늘진 곳에서 3배 4일간 충분히 말려줍니다. 껍질이 바삭하게 마르면 믹서기에 넣고 곱게 갈아줍니다. 완성된 가루는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면 수개월 동안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양파 껍질 가루는 매일 한두 스푼 정도를 밥이나 국에 뿌려 섭취하시면 됩니다. 섭취 방법도 다양합니다. 아침밥 위에 2-1티스푼 정도 가볍게 뿌려 드시면 되며 미역국이나 된장국 같은 국물 요리에 넣으면 은은한 향과 함께 흡수가 쉬워집니다. 또한 샐러드나 요거트 위에 토핑처럼 살짝 뿌려도 고소한 맛과 함께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이 요리법은 특히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심장질환, 이력이 있는 분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 또는 만성 피로 잦은 염증, 면역력 저하로 고민하시는 중장년층에게도 좋습니다. 단 신장 기능이 약한 분이나 칼륨 수치가 높은 분들은 이 가루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또한 껍질을 덜 말린 채 가루로 만들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충분히 건조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양파 껍질 가루는 번거롭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드시면 몸이 정말 달라지는 걸 직접 느끼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건강 반찬 들기름 카라멜 양파 볶음 만들기입니다. 양파를 맛있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들기름에 가볍게 볶아낸 카라멜 양파 볶음입니다. 이 요리는 양파의 주요 성분인 알리신과 케르세틴의 체내 흡수율을 크게 높여줄 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오메가 지방산이 풍부한 들기름과 만나 심장질환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중간 크기의 양파 하나를 준비해 수평 방향으로 얇게 썰어줍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양파를 자른 후 최소 15분간 공기 중에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야 알리신이 자연스럽게 생성되어 우리 몸에 더 잘 흡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파를 준비한 후에는 팬에 들기름을 약간 두르고 중약불로 예열합니다. 기름이 너무 뜨거워지기 전에 양파를 넣고 천천히 저어가며 볶기 시작합니다. 양파는 서서히 색이 변하면서 단맛이 살아나고 갈색빛이 돌 때쯤이면 속은 부드럽고 겉은 윤기 나는 카라멜라이징 상태가 됩니다. 이때가 바로 최고의 타이밍이죠. 볶는 시간은 약 15분 정도가 적당하며 센 불은 피하고 중약불을 유지해야 양파의 유효 성분이 파괴되지 않고 잘 보존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양파볶음은 따뜻한 밥 위에 살짝 얹어 드시면 훌륭한 반찬이 되고, 삶은 계란이나 데친 브로콜리와 함께 먹으면 건강한 한 끼, 샐러드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조금 넉넉히 만들어 냉장고에 넣어두면 다음날 도시락 반찬으로도 아주 유용하죠. 이 요리는 특히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중장년층 혈관이 좁아지는 것이 걱정되는 분들, 그리고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지만 건강을 의식하는 분들께 더없이 좋은 선택입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이 요리가 맛있다는 것입니다. 약처럼 억지로 참고 먹는 것이 아니라 맛있게 먹었더니 건강까지 좋아졌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단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들기름은 높은 온도에 오래 노출되면 산패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한 불에서 천천히 조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들기름 카라멜 양파볶음은 맛과 영양, 그리고 실천 가능성까지 갖춘 시대 최고의 건강 반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고 누구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실전 요리입니다. 세 번째는 몸이 차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분들께 특히 추천하는 심장 강화 양파차 만들기입니다. 이 차는 실제로 협심증과 손발 저림 만성 피로를 호소하던 분들께 임상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패 포함된 알리시는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생강은 천을 높이고 염증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이상적인 조합이 되는 것이죠. 만드는 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양파는 껍질을 깨끗이 씻어 얇게 썰고 생강 한 조각과 함께 냄비에 넣습니다. 그 위에 물 약 1L을 붓고 약한 불에서 20분간 은근히 끓여주세요. 완성된 후에는 꿀을 소량 첨가해 따뜻하게 마시면 됩니다. 이 양파차는 하루에 2잔 아침 식사 후와 저녁 식사 후에 마시는 것이 가장 좋고, 혈관 확장 효과 덕분에 가슴 답답함이나 손발 저림, 어지럼증을 느끼는 분들에게도 아주 좋습니다. 제 환자 중 68세 김명숙 씨는 이 양파차를 꾸준히 마신 후 오랫동안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가슴이 조여오던 증상이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예전엔 몇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턱 막혔는데 양파차를 마시고 난 후 걷는 게 좋아졌어요. 이 모든 요리법은 어렵지도 비싸지도 않습니다. 단지 매일 먹는 양파를 제대로 먹기만 해도 수십만 원짜리 영양제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과 공유 한 번이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을 직접 실천해 보신 분들은 여러분의 경험을 아래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지혜로운 발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혜로운 발걸음 채널은 지속적으로 시니어들을 위한 꼭 필요한 정보 혜택, 그리고 진심 어린 응원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평범한 일상 속 재료가 제대로 알면 생명을 구하는 약이 될 수 있지만 무지와 오만으로 다루면 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김정은 선생님의 친할머니 사례처럼 급성 심장 질환으로 위중한 상황에서 양파 섭취법이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안정시키며 평안한 노후를 선사한 이야기는 가슴을 울립니다. 할머니의 미소와 안정된 삶이 떠오르며 가족의 사랑과 작은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반대로 김영자 할머니처럼 건강을 위해 매일 양파즙을 3컵 마시다 신장 문제를 겪은 사례는 충격적입니다. 열심히 챙겨 먹었는데 왜 더 아프게 되는지 그 절박함과 후회가 느껴져 안타까웠어요. 양파는 알리신과 케르세틴 같은 강력한 성분으로 혈관을 지키고 염증을 줄이지만 자르고 15분 기다리지 않거나 껍질을 버리면 효과가 반감되고 신장 약한 사람에게는 칼륨이 독이 됩니다. 이는 삶의 교훈으로 이어집니다. 인생에서 좋은 기회나 관계도 무작정 쫓기만 하면 해가 될 수 있어요. 나이 들어갈수록 체질과 상황을 고려한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하죠. 김정환 씨처럼 등산 즐기던 분이 양파볶음과 가루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활력을 되찾은 이야기는 희망을 줍니다. 양파 하나로 몸이 달라졌다는 말에 노후의 작은 변화가 큰 행복을 가져온다는 감동이 밀려옵니다. 이처럼 일상 속 지혜가 노년의 빛이 됩니다. 여러분도 양파처럼 삶의 재료를 제대로 활용하며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보세요. 이 영상을 보며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비슷한 경험이나 새로 배운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건강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지혜로운 팁을 받으려면 지금 구독 버튼 누르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함께 건강한 삶을 걸어가요.